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남 서남권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됐는데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올해 경제는 어떨지 전망해보고 남은 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올해 경제를 전망해보기에 앞서서 지난해 상황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전남 서남권 경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서남권 하면 일반적으로 9개 시군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9개 시군 모두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목포권 지자체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동북권을 포함해서 오늘 다루지 못한 지자체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목포를 중심으로 한 목포권의 지자체들의 경제 상황은 대체로 선방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점수로 매긴다면은 글쎄 100점 만점에 한 8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히 신안군이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그 사업들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목포권의 지자체들 작년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3+1 이제 산업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또 수상식품 사업, 또 관광 사업, 플러스 문화예술 사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우리나라 그 최대, 세계 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안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신안군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무안군 같은 경우도 무안 국제공항 그 인근에 무안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안공항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불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산업이 정상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많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포권의 지자체 경제 상황 작년 한 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경제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거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남 서남권 가운데 목포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포 경제 전망과 함께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부터 들어볼까요? 예,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3+1 이제 사업인데요. 먼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1,3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포 신항에 해상 풍력 사업 배우왕 또 배우단지 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남항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목포의 경제 발전, 특히 이제 전기 선박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산식품 사업 같은 경우는 또 1,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산식품 수출 센터를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말에 발기인대를 마쳤고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른긴 거래소 또 어묵의 어떤 그 특성화를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묵하면은 오뎅이라고 그러죠. 부산 오뎅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부산 오뎅의 원료가 우리 그 전남권 목포권에서 우리 서남권에서 한 80%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 서남권의 수산물 한 80%가 부산 오뎅의 원료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브랜드는 부산 오뎅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서남권의 오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이제 목포의 수산식품 이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이와 같은 원료품이 바로 외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 그리고 안동시 그리고 강릉시와 같이 목포시가 전국의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또한 1,00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또 작년 말에는 문화도시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200억의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집중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한국섬진흥원이 이제 목포에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목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의 수도,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또 세계의 많은 그 관광객들이 우리 목포를 찾지 않을까, 섬을 매개로 한 그런 뭐 세미나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목포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무엇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목포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보완점과 함께 발전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경제학자 입장에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첫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목포 시민들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나 아니면 토론회 세미나에서 지역의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일부에서는 왜 목포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안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동의, 뭐 지지, 관심이 필요하느냐라고 약간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아마 그런가라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리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지역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할, 관심, 지지가 필요하냐면요. 지역 주민들이 특정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 또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언론에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사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표를 먹고 사는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중앙 정치인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목포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또 열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관심, 지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경제적인 마인드입니다. 지역의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신안, 무안군 등 또 목포 인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안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약 한 48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우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량이라고 그러니까 잘 우리 시청자분들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은 제가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도에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이제 완공이 되면 서울 시민들과 인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전기의 양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그 작년 그 전남 뉴스의 1위를 차지했었던 바로 신안갯벌의 세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그 등재 소식인데요. 신안갯벌의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등재는 물론 신안갯벌의 보존뿐만 아니라 갯벌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 바로 보령 머드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머드를 이용한 그런 그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관광 상품화한 거. 아마 신안군의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신안군과 관련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향토기업이라든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 기업을 외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관광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나운서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전국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핫 플레이스 아시죠? 네, 바로 알고 있습니다. 퍼플섬. 네. 예, 예. 그 미국의 CNN이라든지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도 기사화됐었던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작년에 그 유엔이 선정한 세계 관광 최우수 마을로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아무튼 신안군 같은 경우는요, 특히 관광 쪽에 물론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만은 관광 산업 쪽에 상당히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안군의 미래의 어떤 산업은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은 관광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 공항, 무안 항공 뭐 크루스트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무안 국제공항 인근에 이제 항공 클러스터 산업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준공이 되면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무안군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무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세권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제 맞아야 됩니다. 뭐 KTX 광주 송정 목포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역세권 개발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이제 광주 민간공항이 이제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무안군이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그 광주 민간공항 이전 통합 또 광주 군공항 이전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앞에서 제가 목포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목포시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신안군도 마찬가지고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안군민들, 무안군민들이 정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신안 군수님, 또 무안 군수님의 경제적인 마인드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차별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 맞는, 지역의 가장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포시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해상풍력 사업의 배후방 조성이라든지 또 친환경 선박 크루즈 조성 같은 경우 또 수산식품 관광산업 또 예술 문화 부분도 다 목포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목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신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뭐 해상풍력단지, 뭐 세계 최대의 그런 그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퍼플섬 관련된 또 신안 갯벌과 관련해서 또 관광산업에 활성화시킨 그런 그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안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안군 같은 경우는 무안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특히 그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무안공항 활성화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무안군이 원하는 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끝으로 올해 전남 서남권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의 목포권의 경제 전망. 제가 봤을 때는 빛이 보인다.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인다, 빛이 찾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목포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또 목포권의 경제가 말씀해주신 그런 과제들을 바탕으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